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요, 이 여권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경기 평택을, 또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주목되는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들 간의 팽팽한 접전 영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이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가름질 결정적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6일에서 17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 33%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박민식, 한동훈 두 야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산 북구 갑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이 양자 대결 결과 보시면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4%, 박 후보가 30%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 단일 후보가 되면요. 하 후보가 41, 한 후보가 39%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본다면 이제 현 시점이라면 이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더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권 안팎에선 여전히 이 2차 시한으로 평가되는 사전투표 전날, 그러니까 28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거듭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역시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 점점 더 조급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어제 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서 14명이 북갑 단일화 문제를 두고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채널A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보수 후보가 분열된 것에 대한 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하죠. 네, 채널A는 참석자 대부분이 단일화 없이 가다간 부산 선거 전체가 죽는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단일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생각이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A 의원이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떼자 B 의원은 동의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C 의원이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언급하자 D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 있는 지금 큰 정치를 위해 박민식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다만 채널A는 이 단일화 자체에 반대한 의원은 한 명 있었다며 이 단일화 과정에서 시끄러워지면 지지층 표만 분산된다는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강하게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된 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설령 이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요구를 하더라도 자신의 대답은 노라면서 이 선거 공학적인 셈법은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심의 추세를 언급을 하면서 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노다. 아니 한판 승부하러 나온 분이 뭘 계속 나오기 전부터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한번 붙으면 되는 거지. 단일화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치 공학의 문제는 이 큰 민심 앞에서 저는 종속 변수일 뿐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때문에 범여권 진보 진영에서는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론이 현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의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경기 평택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5%,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20%,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 진보당 김재현 후보 6%,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1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렇게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되는 건요,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이 양자 대결의 결과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용남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김 후보 47%,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9%로 18%포인트 격차를 보였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엔 조 후보가 44%, 유이동 후보가 33%로 11%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든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힘겨루기도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 어제 민주당에선 오선의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미래 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조국 후보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조국 대표가 빨리 양보를 하는 것이 본인과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럼 뭘 얻어요? 조국 후보는 여기서 본인이 양보. 미래를 놓는 거죠. 민주당과 합당 이후에. 그렇죠. 김용남 후보가 아마 되시면 합당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그 캠프의 본진에 자리 잡고 계셔서 예. 이렇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는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그러니까 이 범보수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여기에도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분열의 틈을 파고들어서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유이동, 황교안 두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는 분위기고요.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황 후보의 막판 사퇴와 유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서는요, 이 부산 북갑 그리고 경기 평택을의 단일화 여부, 이게 그 두 지역 선거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최대 변수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이 단일화의 2차 시안으로 불리는 사전투표까지 지금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두 지역 모두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평택을의 경우에 범여권 후보 단일화 거의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범야권의 단일화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을의 경우를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평택을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보여주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네. 보수 후보가 약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든 건 사실이겠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당과 당 지도부 입장은 전혀 이번 선거의 단일화에 대한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평택을 지역에 대한 선거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지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회의 의정 활동이 더욱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국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그런 여러 가지 합당의 그런 여지를 둔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겠죠. 이미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사면 복권된 그런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보다는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번 선거를 포기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조국 후보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평택을 지역의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를 한번 좀 평가해 주세요. 지금 아마 감정적으로 보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에 워낙
첨예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산 의원들 대다수가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고, 특히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드시 단일화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금 다소 앞서 있는 한동훈 이제 후보는 조금 더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놓는 상태고, 박민식 후보는 당의 입장이 있고, 또 공당의 후보가 만일 이 당에서 제명당한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만일 패배할 경우에는 당이 입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처나 타격 이런 걸 생각해서 본인이 완강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한 일주일 가서 확실하게 우열이 드러날 경우에 두 후보 간에, 이런 경우에는 훨씬 단일화가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정이 커서 그 효과가 오히려 단일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한 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후보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 이것도 오히려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단일화로 갈지 아니면은 전략적 어떤 지지자들의 선택으로 갈지, 이건 좀 흥미거리로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조윤선 변호사님 그 말씀 중에서 평택을에서 보수 후보가 이제 뒤진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자대결에서는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뒤진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른바 이제 단일화가 돼서 양자대결 구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민주당 후보가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는 걸로 양자대결 구도 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